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맥스입니다.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의 공정 특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석유화학 인더스트리에서 특허 사업이란 무엇이며 특허사의 스콥, 그리고 특허사에서 근무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했고 졸업 후 현재 회사에 취직해 6년 차인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의 여러 가지 공정 중 하나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사이고, 저는 특허사업부 아래 엔지니어링 팀에서 고객이 저희 공정을 사용한 플랜트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프로세스 디자인 패키지를 디벨롭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간단히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을 refinery process, 즉 보일링 포인트의 차이점을 이용해 separate 시키면 like gas, 납사, 키로신, gas oil, 그리고 residual 오일이 나오죠. 이 중에 통상적으로 납사를 원료로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납사를 크랙시키면 에틸린, 프로필린, BTX, 그리고 뷰레다인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납사를 크래킹 시키는 공정도 저희가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크래킹에서 나온 프로덕트를 또 다른 프로덕트로 컨버트하는 공정도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납사를 크랙해서 에틸린을 얻고 에틸린을 폴리머라이제이션 공정을 통해서 폴리에틸린을 생산하는 것도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예로는 효성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컬, LG화학이 있는데요. S오일이나 GS칼텍스 같은 정유 회사들도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또 덧붙이자면 굳이 납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 내추럴 가스를 원료로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스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로 현대케미컬의 HPC, 헤비피드 페트로케미컬 컴플렉스 프로젝트는 중질유를 사용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컴플렉스를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기업의 웹사이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특허 사업,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raw material 또는 feed를 프로덕트로 컨버트하려면 공정, 즉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실 이 공정 자체가 proprietary technology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사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려면 기술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proprietary한 공정을 개발하고 third party의 허가를 내주는 회사를 저희는 라이센서 또는 특허사라고 하고, 그 허가를 사는 third party인 고객을 저희는 라이센시, 클라이언트, 오너 또는 컴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너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너는 이번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S오일이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무려 7 빌리언 US 달러, 9조 원을 넘게 투자해 크루드 오일을 통해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를 생산할 수 있는 컴플렉스를 짓는 프로젝트고, 현재 EPC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간단히 S오일에 대한 회사를 설명하자면 사우디 아람코가 60%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이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S오일 본사 건물에 그럼 오버롤 프로젝트 엑세큐션에 있어서 라이센서의 스콥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easibility study인데요. 듀레이션은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특허사로서 자신들의 기술을 홍보하고 그 공정에 대한 허가를 판매하는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오일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예로 볼게요. S오일 입장에서는 스팀 크래커에서 연간 77만 톤의 프로필린을 생산하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린 PP 플랜트도 컴플렉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오일은 어떤 프로세스를 이용한 PP 플랜트를 지을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 S오일은 여러 다음은 특허사가 어떻게 revenue, 매출을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이센싱 어그리먼트에 명시한 대로 특허사의 공정에 대한 허가를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은 라이센스 fee를 내야 합니다. 또 PDP 패키지에 대한 fee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래 계약한 플랜 캐패시티가 아닌 더 높은 양의 프로덕트를 생산하면 그것에 대한 fee 또한 내야 합니다. 트레이닝 fee도 있는데요. 보통 PDP가 딜리버리 된 이후에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 공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 트레이닝을 특허사에서 다음은 특허사의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봤는데요. 우선 PDP를 디벨롭하고 공장 스타트업까지 directly, indirectly 프로젝트를 서포트하는 경험은 정말 값지고 보람찬 것 같아요. 특히 공장이 잘 돌아갔을 때 그 희열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고객의 컴플렉스한 여러 공정 중 저희 기술만 문제없이 돌아갔을 때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라이센시 쪽에서 저희 공정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의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나눌까 하는데요.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허사의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오피스 잡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만 쌓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지 못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프로덕션 엔지니어의 삶을 2, 3년이라도 경험한다면 추후에 더 좋은 엔지니어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이 넘게 오피스에서 일을 했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는 케미컬 플랜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제가 한 인더스트리의 특허사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보니 만약 이 분야에서 여러 공정을 잘 이해한다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경우 향후 피지빌리티 단계에서 라이센시의 컨설턴트로 근무하게 되면 여러 공정의 장단점을 회사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정확한 니드에 맞춰서 공정을 셀렉트하며 제 자신의 밸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엔지니어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또는 P라고 합니다. 사실 케미컬 엔지니어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지만 계산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우선 따놓으면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가끔 오픈자 포스트를 보면 PE License Preferred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